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중풍이 와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편마비가 생겨요. 아주 어렸을 적에 척수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척수 발달이 안 되고 하지가 마비가 되는 것을 소아마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죠.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이럴 수도 있지만 마비가 와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걷는 게 뒤뚱거려지고 한 다리 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뇌와 척수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질환, 중추신경 질환 이렇게 말을 해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말초신경 병증을 일으키고요. 이 말초신경의 병증은 감각과 국소마비를 유발하죠. 횡단성 척수염 같은 경우는 감각도 이상할 수도 있고 어디 부위냐에 따라서 주로 흉추 아래 부위에서 생기는데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고 감각이 애매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말초신경에 병이 생겨서 길랑발의 증후군 오늘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길랑발의 증후군 요골신경마비 요골신경마비는 사랑하는 연인을 800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눌렸어요. 요골신경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져 올리는 마비를 요골신경마비라고 그래요. 얼굴마비도 마비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 말초신경 마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혈관이 막혀서 신경에 가는 영양 공급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환경 호르몬이 중금속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음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독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면역 반응으로 신경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너무도 많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비타민, 미네랄, 결핍으로 신경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경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도 많은 원인에 의해서 신경은 병이 듭니다. 근데 신경에 병이 들었어요. 근육은 거의 정상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중금속,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에 의해서 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의 모두 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디너베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경의 퇴행화가 나타나는데 섬유화되고 딱딱해집니다. 섬유화되고 딱딱해진 것이 뇌의 판단하는 영역, 생각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고 이렇게 걷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병이고 다발적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신경의 움직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자가면역으로 일으키는 거는 다발성 경화증이고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 중풍이고 어렸을 때 바이러스로 하는 게 소아마비고 압박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신경을 눌러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다 염증이 섬유화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육은 거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는 이 신경은 전기의 흥분, 전도, 전기 반응과 화학 반응을 흥분, 전도시키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떨어질 뿐이에요. 이렇게 염증을 줄이고 섬유화가 돼 있을 때 신경 전도가 흥분 전도를 기능을 개선하면 어떤 마비 질환도 계속 개선될 수 있다. 왜? 근육은 거의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뇌출혈로 3년이 지난 환자도 동료 한의사인데 많이 회복을 했고 지금도 회복하고 있을 거예요. 지주막하 출혈로 문제된 경우도 목 디스크 수술하다가 마비된 경우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능을 회복하고 말초신경 마비로 아예 팔을 못 들었던 사람이 밥을 먹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들고 지난 영상에서 이런 거 계속 촬영했잖아요. 이런 마비 질환,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마비 질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까요? 라는 얘기를 길랑발의 증후군,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신경질환, 길랑발의 증후군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말초신경 병증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할 건지 설명해 볼게요. 말초신경병을 일으키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유전성,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운동, 감각신경병증, 뇌푸선병,
특발성 진행성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신경병증, 염증성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은 길랑바레 증후군, 혈청신경병증, 기타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약물 유발로도 신경병증이 올 수 있고요. 술로도 신경병증이 올 수 있고, 독성물질에 의해서 중금속에 의해서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생충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고, 뇌종양이나 신생물질에 의해서 신경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내분비 질환, 갑상선 기능 문제요. 이런 문제에 의해서도 다발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고, 영양결핍, 비타민 미네랄 결핍에 의해서 신경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신 결합조직 장애에 의해서도 다발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신경이 병드는 거예요. 2020년의 논문인데요. 어떻게 진단할래? 원인을 알 수 없는 축삭에, 신경은 축삭이 있고 축삭을 싸고 있는 수초가 있어요. 이렇게 도약전도를 하고 있는 엑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길랑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 엑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초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주로 수초에 문제가 생겨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알코올, 약물,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네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음식으로 인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16%, 9%, 8%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당뇨에 의해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유전성으로 생길 수 있고, 혈관 문제로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증, 비타민 B가 그래서 참 중요하죠. 4%, 3%나 되니까 이것만 보충하면 쉽게 나아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런 마비가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길랑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축삭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상신경은 이렇게 근육을 정상적으로 지배를 하고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이게 축삭이에요. 엑손의 병이 들 수도 있고, 엑손을 싸고 있는 수초의 병이 들 수도 있고,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쭉 생겼는데 증상은 이게 주, 달, 년이잖아요. 몇 개월씩, 몇 년씩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청 내 항체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문제를 먼저 일으켰다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다가 그 염증이 사라지고 혈청 내에 면역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길게 지속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을 길랑바레 증후군이다. 2019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증상이 아주 다양해요. 이 사람은 지금 전신에 운동신경에 장애가 생겨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전형적인 건데 운동에도 생기고, 감각에도 생기고, 자율신경에도 생기고, 다리에만 생기기도 하고, 상체에만 생기기도 하고,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팔다리 끝에 감각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탁시아, 운동실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길랑바레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온 거예요. 80% 정도는 진단 후에 6개월이 지나서 혼자서 걸을 수 있다. 60% 정도는 진단 후에 1년이 지나서 근력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5%에서 10% 정도는 그 회복이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회복이 느린 사람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기능을 회복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재발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래?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래? 그리고 염증이 멈춰서 움직임 장애, 운동실조, 감각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할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859년부터 보고를 했어요. 어큐트 어센딩 파랄라이시스다. 급성, 상행성 마비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맨 마지막에 보면 지카 바이러스에서 문제 생긴다. 정말 연구도 오랫동안 됐는데 아직 완치 않은 방법을 못 찾은 질환이 길랑바레 증후군이고요. 지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길랑바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길랑바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박테리아예요. 캄필로박터 제준이 길랑바레 증후군이 흔히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음식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원인인 경우에는 주의를 해라. 가족들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는 확률은 적지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논문도 있고요. 2019년에 네이처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가, 의심될 때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확진을 하고 이제 호흡마비로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력을 모니터링해라, 호흡을 모니터링해라, 그 다음에 음식 삼킴도 잘 안 돼가지고 흡인성 폐렴 같은 것도 초기에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모니터링해라. 혈압, 그 다음에 심박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사망에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광, 대장 문제가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소변, 대변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합병증 없이 잘 치료를 하기 위한 거를 제시를 하고, 어떻게 재활할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신경에 병이 생겨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 염증을 빨리 제거하면 되잖아요. 염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캄필로박터 제주니 이런 박테리아에 의해서 같이 노출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염증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평소에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고 음식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장누수가 일어나고, 염증이 만성화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만약에 길랑발의 증후군 급성기다 그러면 이 염증을 빨리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탕 음료수, 빵, 과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안 먹고, 어쩌면 제가 과거에 중풍이 오신 분을 3일 금식을 시켜가지고 거의 팔다리를 못 들어 올릴 환자를 일주일 만에 걷게 하고 열흘 만에 살살 뛰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일 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가포식도 시키고,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신경 재생 자극하는 한약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죠. 운동.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일주기 리듬 운동, 생체학학 운동법, 이런 것들을 운동해서 BDNF를 자극해서 신경 재생 자극을 계속 주면 놀랍게도 기능을 회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비타민 B9번 엽산 결핍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엽산이 결핍되면 비타민 9, 12 이런 게 결핍되면 고호모 시스템 혈증이 생기고, 그 염증을 자극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신경질환, 이게 길랑발의 증후군의 전형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하면 길랑발의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재생 천연 한약제, 저희 병원에 치매 환자한테 쓰는데 박호파, 홍경천, 향부자, 강화울금, 금전초, 차전자,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완벽하게 신경을 재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병행을 하면 염증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불균형을 교정하고, 병든 세포를, 기능을 못하는 세포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제거하는 셀프 이팅하는 자가포식을 하고, 신경 재생 자극을 주면 회복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근육이 심장 박동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기능을 잘 안 해요. 염증을 빨리 제거를 하면 되죠. 급성 염증은 약물로 가능해요. 하지만 길랑발의 증후군은 전신성 만성 염증 상태인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을 끊어야 된다. 완전하게. 그리고 신경의 기능을 개선하는 비타민, 미네랄 공급을 해야 된다. 특히 비타민 D, 장내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신경 재생 자극들, 겉브레인 엑시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기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를 덜 만들게 하기 위한 비타민 C,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잘 만들어내게 하기 위한 코큐텐, 알파 리포익 애시드, 비타민 B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복용을 하고 셀프 이팅하는, 자가포식하는 병든 신경세포를 제거하는, 병든 신경세포 소기관을 제거하는 16시간 공복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결국 운동을 해야 된대. 만약에 이 신경이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생체역학적으로 근막을 풀고 근육 길이를 맞추고 힘의 균형을 맞추고, 그러니까 평형 능력, 협응성, 민첩성, 그 다음에 통합 움직임, 이런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얘가 계속 움직이면 결국 신경을 계속 자극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 신경이 흥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급성기 끝났어요. 2주가 지나고 한 달, 2달, 3개월이 지났어요. 아직 마비가 안 풀렸어요. 1년이 지나면 80% 정도는 완벽하게 회복한다고 그랬어. 20%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계속. 그럼 가만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게 적절할까요? 근육은 정상인데?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근육을 재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신경에 재생자극을 줘야죠. 그러면 정말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초신경 마비로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운동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위에 이 영상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